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 로보톤 건담 바르바토스 1형태부터 4형태. 앞서서 렉스, 루푸스 다 샀는데 안 사자니까 신경이 너무 쓰여서 샀습니다. 얘 사고야 말았지요. 그래서 일단 박스부터 오픈. 일단 1형태에서 4형태를 다 재현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 무장이라든가 뭐 파츠 교체용 부속품 같은 것도 꽤 들어있는 형태더라고요. 발매는 24년 6월 달에 외판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8,000엔. 메탈 로보톤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죠? 솔직히 아무리 1에서 4형태 다 된다곤 하지만 가격이 솔직히 비싸요. 막말로 렉스가 13,000엔인가 그랬고 루푸스가 10,000엔이었고 바알이 14,000엔 그리고 키마리스 비다르가 16,000엔인가? 근데 바르바토스 1에서 4형태 다 된다곤 하지만 18,000엔. 솔직히 갸우뚱 한번 하죠. 아무튼 박스 좀 둘러보면은 뒤에는 공식 사진들이죠. 1, 2, 3, 4형태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합금은 뭐 당연히 철혈 메탈 로보톤이야 항상 합금 많이 사용을 했죠. 뭐 머리만 없었지 뭐 전신 다 들어갔다 봐도 무방할 정도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오픈해 볼까요? 빠밤 짠 따란.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는 베이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기본 포장은 4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1에서 3형태용 파츠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무장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부속들 보면은 뭐 그래도 꽤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매뉴얼이 되게 크거든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매뉴얼입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뭐 스탠드 어떻게 쓰세요, 무장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 활강포 어떻게 쓰세요, 이제 1형태부터 3형태까지는 어떻게 교체하세요,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교체 파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속이 꽤나 많은 편인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체용 손들입니다. 뭐 기본 장착으로 편손이 있으니까 총 5종류의 손이겠네요. 일반적인 편손 말고 액션용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손이고요. 손가락에 디테일도 적당히 샤프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먹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주먹 쥔 손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무장손이 2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A, B라고 설명을 할게요. 무장손에 뚫려있는 구멍이 이렇게 원형인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각져있는 사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모양에 따라서 이 손들을 쥐어주면 됩니다. 근데 매뉴얼에서는 이 동그란 구멍은 활강포에만 쓰이고요. 나머지 무장을 다 이걸 쓰더라고요. 각진 거. 근데 메이스의 이 동그란 손잡이를 이렇게 각진 데다가 막 비집고 넣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장의 손잡이 모양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대신에 활강포는 어느 쪽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 같은 경우는 메이스라던가 X 손잡이가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각진 손은 태도를 들려주면 딱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하나는 다리 사이에 끼우는 파츠고요. 하나는 골반 뒤쪽에 들어가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골반 뒤쪽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끼기 때문에 조인트를 뒤로 끼우는 방식인 거죠. 다리 사이에 방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조 스틱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메이스 볼 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장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이제 무장을 백팩에다 수납할 때 사용할 건데요. 사이즈 큰 게 2개 들어가 있고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큰 거는 X나 메이스를 수납할 때 쓸 거고 작은 거는 태도 수납할 때 쓰는 파츠입니다. 조인트별로 중간에 관절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메이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손잡이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손잡이가 짧은 것과 긴 것 2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손잡이 끼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일자형 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 안쪽에 모양 잘 보고 장착! 이렇게 짧게 손잡이를 사용하면은 이제 수납용 손잡이고요. 그리고 기다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손에 무장하기 위한 기다란 손잡이입니다. 물론 메이스 자체적으로도 손잡이 안쪽이 이렇게 연장되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나쁘지 않네 정도라는 느낌도 살짝 있고요.
아무튼 손잡이 자체적으로도 뭐 이렇게 붉은 색깔의 마킹이 조금 들어간다던가 각진 형태랑 손잡이의 동그란 부분, 중간중간 디테일 역시나 붉은 색깔 마킹, 메이스 본체도 약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형태부터 해서 색감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중간에 들어간 이런 철화단의 마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한 군데, 두 군데. 물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살짝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메이스가 투톤으로 되어 있다고는 했지만은 이 위아래에 들어가는 메탈릭 부분은 사출입니다. 사실 손잡이 부분도 그대로 사출색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완전 다도색은 아닌 그런 형태고요. 끝으로 가서 파일 벙커. 이때 이제 보조 스틱을 사용을 할 건데, 보조 스틱을 요 안쪽에 슬쩍 넣고 요 끝에 몰드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걸고 뽑아줍니다. 빠밤. 그러고서 이제 끝까지 뽑아주게 되면은 이제 파일 벙커 기미까지. 이게 뭐 연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더군다나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선 손으로 빼는 것도 그리 쉽진 않거든. 왜 되지? 한번 빼고 나니까 쉬워졌나봐요. 아무튼 완전히 깊숙이 넣고 나면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서 손으로 그냥 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보조 스틱의 도움을 받아서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요런 형태. 파일 벙커 부분도 일단은 다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일한 사경부장인 활강포. 의외로 이 활강포의 퀄리티가 꽤 괜찮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본체 부분. 바디 부분은 사출색이더라고요. 이거 도색 하나도 없던데? 마킹 좀 들어가고. 그나마 이 앞에 있는 하얀 색깔 부분들을 기점으로 이 앞쪽으로는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큼지막한 부분이 도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되게 허전해 보인다는 느낌은 드네요. 정작 손잡이나 이런 뒤쪽 조인트 같은 부분들도 도색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간에 보면은 붉은 색깔 마킹 조금씩 들어가서 철화단 마크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좀 형태가 다르죠. 수납용으로 가동 기믹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백팩에 장착할 조인트가 있기도 하고, 센서 부분도 마찬가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뭐 붉은 색깔 마킹부터 메탈릭 컬러, 그리고 끝에 가서도 흰색과 마킹이 들어가 있죠. 손잡이 자체는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좌우 가동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도 합니다. 슬라이드하는 레일이 달려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탄창 제거 기믹이 있어요. 이 뒷부분에 프레임을 들어주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탄창이 빠집니다. 그래서 안에 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 고리를 먼저 걸고 뒤를 조여주는 방식. 그럼 수납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손잡이를 다시 뒤로 밀어놓고 배럴 부분을 앞으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됩니다. 찰칵 하면서 슬라이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찰칵 하면서 뒤로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이렇게 수납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깔끔하죠? 다음은 X 도끼입니다. 그레이즈가 사용하던 그 X죠. 기본적으로 뭐 바르바토스가 자주 쓴 무장은 아닙니다만 의외로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 뭐 메탈로보톤으로 그레이즈가 나올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름의 마킹도 들어가 있고요. 앞뒤로 날 부분은 또 별도의 컬러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고요. 짙은 메탈릭 실버라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고요. 손잡이 부분도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ACG의 그 단색만 보다가 이렇게 색깔 여러 개 들어간 거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리고 태도 두 종류 다 들어갑니다. 뭐 파츠 교체식 아니고요. 손잡이의 하얀색부터 해서 가드 부분에 하얀색 다 들어간 부분들 보이고, 가드가 없는 부분도 중간 부분에 철화단의 마크가 들어가 있다던가, 손잡이에도 보면은 디테일이 서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손잡이 이게 앞뒤는 그냥 일반 컬러로 되어 있네요? 원래 이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도 찾아보면 원래 이게 맞습니다. 이게 손잡이 앞뒤로는 일반 컬러인 게 맞고 좌우만 흰색인 게 맞고요. 그리고 날 부분도 서로 디자인은 같으나 마킹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의 마킹이 더 추가되기도 했고요. 둘 다 똑같이 날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게 더 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다음은 각 형태별 파츠입니다. 왼쪽이 1형태, 가운데가 2형태, 오른쪽이 3형태용 파츠들이죠. 일단은 1형태 팔.
왼팔이 이제 건틀렛이 들어간 팔이잖아요. 거기다가 팔꿈치 형태도 조금 다릅니다. 더 두껍죠. 일단은 기존의 바르바토스랑은 좀 다른 그런 형태고, 대신에 마킹도 조금씩 추가되어 있고, 전체 다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마킹 역시나 들어가 있고 깔끔합니다. 건틀렛 부분도 마킹도 마킹이지만 앞부분에 색깔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교체돼 이제 팔 상박 외장이죠. 좌우에 프레임 컬러가 살짝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 요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형태일 때 잠깐 사용했었던 그레이즈 컬러 그대로의 어깨 외장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색깔이 완전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메탈릭 컬러도 섞여 있어요. 마킹도 추가되어 있고요. 의외로 퀄리티가 좋다. 그레이즈 메탈 로보토는 어깨만 나오고 끝이려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형태가 되면서 어깨를 그레이즈 일반 컬러에서 전용 컬러로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바꾸죠. 거기다가 왼쪽 어깨에 들어갈 거는 철화단의 마킹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마찬가지 메탈릭 컬러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 마킹도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요. 색깔의 경계도 명확한 게 보기가 좋네요. 깔끔하고요. 그리고 3형태가 되면서는 이제 왼팔에 팔꿈치 외장도 바뀌고 거기에 건틀렛이 아니라 와이어 클로가 들어가죠. 가일리오의 그레이즈에서 이렇게 노획한 와이어 클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아머 부분에도 보면은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색깔도 되게 잘 나왔네요. 색깔도 잘 되어 있고, 클로 부분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뽑아줄 수 있죠. 대신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동은 없어요. 클로 부분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쪽에 하나 껴주고, 그리고 끝으로 가서 클로를 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 클로 사출도 제형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바르바토스의 형식 번호와 함께 이렇게 옆에 마치 무성한 꽃을 보는 것 같은 형태의 약간 꽃나무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고요. 철화단 마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바르바토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예, 메탈 로보톤 제가 그동안 쭉 사오면서 프로포션 좋고 멋있고 박력 있고 다 좋은데 뭐랄까 이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어깨 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어깨 비율이 어깨가 너무 넓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깨 외장을 더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좀 위치를 조정을 해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어깨가 더 위로 올라갔죠. 어깨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백팩이랑 간섭이 아주 크게 생겨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드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지금 어깨 외장을 안으로 밀어 넣고 어깨 자체가 안쪽에 볼관절이고 하니까 어깨를 밑으로 좀 내렸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팔을 밑으로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깨가 백팩에 걸리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팔 앞으로 들 때 되게 조심히 움직여야 되는 그 정도. 그럼 리뷰는 이렇게 진행할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색깔로 도색되어 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부터 양 볼에 덕트 노란 색깔 다 메탈릭 골드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 이게 얼굴이 잘생긴 듯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얼굴이 옆으로 되게 퍼져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게 안면 부분이 조금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좀 이제 그래도 역시 액션 포즈 잡는다고 각도를 좀 줬을 때가 꽤 멋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면은 좀 많이 미묘하다. 확실히 좀 미묘하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각도 주면은 꽤나 멋들어진 그런 느낌도 들죠. 그리고 몸통 쪽에 보면은 이것저것 마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이렇게 하얀 색깔 마킹부터 철화단의 마크라든가 복부의 그 전원 모양 그런 느낌, 그리고 덕트 아래쪽으로 붉은 색깔 라인 마킹도 들어가고 메탈릭 골드의 덕트도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흉부의 가운데 파츠를 밑으로 슬라이드하면 이제 콕피트 해치가 살짝 드러나는 이런 식의 해치 오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파란색도 사출색이었네요. 이거 팔꿈치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파란색 쓰인 부분들이 사출색이네요. 이게 확실히 도색 마감된 형태가 아니군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그리고 허리에 드러난 건담 프레임 부분 마찬가지 중심 부분은 역시 전체적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 양옆으로 실린더, 가동하는 실린더 들어가 있고요.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은 백팩도 색깔들은 다 전체적으로 잘 입혀졌어요. 흰색부터 해서 마킹들도 조금씩 붉은색으로 다 포인트로 들어가고 합금으로 되어 있는 노출부 요런데 이제 백팩 연결부가 되겠죠. 이제 무장 수납할 때 쓰는 곳 이쪽도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추진 장치는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 좌우는 당연히 이렇게 오픈해서 전개시켜서 뭐 이렇게 무장을 수납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간에 관절들 다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은 회전도 가능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의 프레임은 슬라이드 기믹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는 철화단 마크 그리고 형식 번호 들어가 있고 코우션 마킹이라던가 나름 또 메탈릭 실버로 포인트 들어간 부분도 보입니다. 바깥쪽에는 메탈릭 골드로 노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메탈릭 레드 컬러의 요런 이제 붉은 색깔의 컬러링으로 전원 모양 그 버튼 모양의 그 디테일도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팔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각진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역시 철혈 시리즈 메탈 로보톤이 이런 조형이라든가 이런 각 같은 게 되게 좋아요. 거기다가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뭐 팔꿈치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합금 프레임이라든가 뒤쪽으로도 이런 동력선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 유독 눈에 띄기도 하고 팔꿈치에 뭐 마킹이라던가 아니면은 드러나 있는 관절부의 합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래 뭐 동력선 부분이라든가 역시나 이제 멋들어지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손은 아까 이야기했듯 기본 편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편 형태의 손으로 되어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메탈릭 골드로 되어 있는 요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마킹이라든가 유독 이제 다리 쪽에 드러나는 부분에 여기 합금 프레임인 게 유독 눈에 띄죠. 빛 반사가 남다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색깔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다 해놓은 그런 형태고요. 가만 보니까 그러네 위아래 투톤이네요. 위에는 라이트 그레이 같은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이제 나중에 사용할 디스플레이 조인트 끼우는 구멍이 조금 보인다거나 스커트라든가 요 중간중간에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허벅지 쪽에 프레임 노출된 거는 합금이 쓰였고요. 그리고 허벅지 자체도 굉장히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패널 라인도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뒤쪽으로는 역시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다리 굽혀질 부분, 접혀져 들어가는 부분에는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아래쪽으로 안쪽으로도 다 합금 프레임 쓰인 게 유독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외장 부분 조형이나 색깔 뭐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쪽 외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안쪽에 이렇게 건담 프레임의 합금으로 된 부분이나 동력선 디테일 같은 게 눈에 띄고요. 이 외장은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쪽을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다리 앞쪽 외장 같은 경우도 메탈릭 레드로 도색된 부분이라든가 마킹, 골드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정강이 엣지 부분 각이 좋아요. 그림자 제대로 지잖아요. 명암 차이가 확실하죠. 각 하나 가지고 요런 엣지 부분이나 요런 건 역시 요런 게 참 멋있어요. 유독 메탈 로보톤 철혈 시리즈가 이런 엣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앵클 가드에 디테일이나 마킹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발등 부분도 투톤입니다. 위에가 좀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밑에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발 자체는 약간 이제 살짝 펄이 들어간 듯한 레드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쪽은. 그리고 발바닥은 전체 합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역시나 편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주 크게 숙여지고 드는 것도 많이 들어집니다. 그 밑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목을 뽑아주는 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렇게 목을 쭉 앞으로 빼고 있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까딱까딱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네요. 그리고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어깨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 외장을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백팩이랑 무조건 간섭이 생깁니다. 반드시 간섭이 생기는 데다가 이거보다 더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팔을 앞으로 들기 불안할 정도로 깊게 들어오거든요. 어깨 외장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외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놓을 거면은 가동할 때는 어깨 외장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동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어깨 외장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총 관절이 3개입니다. 꽤 많아요. 바깥쪽에 볼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축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크게 가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어깨랑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절이 크게 가동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위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어깨 관절의 기본 관절은 볼관절이잖아요. 그래서 팔을 들고 내리고 이거 볼관절 자체적으로 이렇게 앞뒤 가동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뭐 당연하지만은 볼관절 바깥에 있는 축관절로 팔을 크게 아주 크게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90도 이상으로 크게 팔을 벌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깨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너무 이제 어깨가 치켜 들려 있으면은 되게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볼관절이랑 축관절 이용해서 팔을 어깨 위치를 살짝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 외장 위치가 뭐 적당한 곳에 딱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쪽에도 몸통 쪽에도 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앞뒤 가동 아주 크게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 볼관절이 섞이는 거니까 많이 움직이죠. 거기다가 상하 가동도 몸통 프레임에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이렇게 블레이드한테나 간섭 없게 조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볼관절 자체는 지금 팔만 딱 있을 때 만졌을 때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강도에 뭐 이렇다 할 문제 없이 튼튼한 볼관절을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리고 팔꿈치는 합금관절이죠.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아주 크게 움직여지는 그런 팔꿈치인데 렉스라던가 루푸스랑은 다르게 팔 하박이 살짝씩 회전을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파츠 교체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해서 그래서 회전하는 거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당연히 팔 회전, 어깨 쪽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목도 기존의 축관절들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꺾는 방향 바꾸고 막 이런 것도 기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히 만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허리죠. 허리도 아래쪽으로 기본 볼관절 그대로인데 단단해졌어요. 굉장히 단단하네요. 기본 볼관절인데 움직여 보면은 일단 회전 어느 정도 합니다. 앞쪽에 실린더가 골반에 닿으면은 더 돌아가진 않지만 그때는 흉부가 또 돌아가게끔 되어 있죠. 흉부 자체적으로도 관절이 있으니까요. 튼튼한 볼관절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허리 돌릴 때는 허리보다는 흉부 쪽이 더 많이 자주 잘 돌아가요. 그리고 흉부에서 앞뒤 가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스윙할 때 좌우의 실린더 연동해서 가동하는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 허리 관절이랑 연결된 부분이죠. 지금 이 실린더 끝자락 부분이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고 하는 게 가능하죠. 관절 구조를 보면은 허리 뒤에서 보이는 곳이 여기가 볼관절, 그리고 그거보다 앞에, 그리고 살짝 밑에가 이제 허리 숙이는 축관절인 거예요. 확실히 숙이고 보면은 안쪽에 이런 건담 프레임의 디테일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꽤나 멋들어진 프레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확실히 맨 처음 렉스 나올 때보다는 관절들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꽤나 튼튼해졌네요. 그리고 골반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앞쪽 스커트 아주 크게 들어지고 안쪽에 공간 확보 많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중 관절입니다.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스커트를 넘겨주는 게 가능하고 공간 넓죠. 옆으로 드는 부분 90도 크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드는 부분도 축관절을 통해서 90도가량 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관절에 축이동이 꽤나 빡빡합니다. 그래서 축이동까지 다 써주면 이런 식으로 안쪽 공간 아주 크게 확보가 되고요. 이 상태면은 다리 뭐 앞으로 드는 게 뭐 90도 넘기는 건 뭐 1도 아니죠. 무릎 굽히면서 올리면 더 편하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크게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리고 무릎 역시 이중 관절 통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데 빡빡하네요.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동하고 나면은 안쪽에 뭐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합금 관절 드러난 거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 가운데가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그래서 90도 거의 90도 근접하게 좌우로 꺾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뻗을 때는 사실상 발바닥이 가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뻗어지거나 크게 굽혀지거나, 굽히는 거는 위에 있는 관절에서도 크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가만 보면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회전도 가능하죠. 포인트라고 한다면 앵클가드인데, 앵클가드가 기본 볼관절 연결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앵클가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이런 형태의 위치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발바닥의 위치를 좀 선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뭐 무릎 꿇기야 뭐 당연히 가능한 정도의 가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완전 무장 상태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기본 포장이 4형태니까 4형태부터 시작합시다 해서 메이스 들고 활강포 들고 태도까지 다 장비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역시 메탈 로보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무게중심은 잘 잡힙니다. 더구나 관절들도 일단 제 체감이긴 하지만 관절들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편하게 옆으로 들고 있어도 팔이 무게를 못 이기고 처진다거나 이런 건 딱히 없어가지고 요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토스인데 바로 해봐야 되는 포즈, 메이스 돌격 포즈. 역시 4형태 매력하면 메이스 휘두르는 거죠. 아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돌진하던 모습, 마치 1화에서 이렇게 땅을 박차고 올라오던 그 느낌. 야, 역시 디자인은 디자인은 진짜 기똥차다 진짜. 이 포즈 옆에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도 꽤나 멋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뛰쳐나가고 있는 이 느낌. 반대쪽도 멋있어요. 예. 그리고 메이스로 내려찍은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아, 역시 이 당시 하면은 그냥 발바토스 때 하면은 역시 메이스 아닌가. 나중에도 메이스를 쓰긴 쓰지만 이때만큼 좀 임팩트가 컸던 게 적지 않나. 요런 느낌 보기 좋네요. 다음은 태도 포즈. 작중에 나왔던 고속으로 날아와서는 콕피트를 아주 1점으로 찍어버린 그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바토스가 4형태로 등장한 첫 액션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검을 들었으면 참을 수 없는 그 포즈 용자검법 바로 취해봤습니다. 왠지 검만 들었다 하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다음은 1형태부터 형태 재현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액션 포즈 몇 번 잡아봤잖아요. 몇 번 잡으면서 계속 뭔가 스탠딩 포즈가 가다듬어지고 있어요. 어깨 위치라든가 이런 게 여기가 적절하겠네, 여기가 적절하겠다 하면서 계속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나요? 아까 처음에 딱 개봉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가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여기 만지다 보니까 좀 베스트 각도 같은 게 조금씩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긴 하네요, 확실히. 자, 그럼 1형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1, 2, 3형태 하면서 액션 포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하체는 교체 안 하니까 일단 상체 쪽 집중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깨 외장 부분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끝부분이 볼관절이라고 했잖아요. 매뉴얼 상에서는 이 볼관절을 한번 빼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빠집니다. 이거 살짝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도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체할 때는 안쪽에 프레임을 살짝 한번 눌러서 외장을 이렇게 락을 풀면서 빼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살짝 한쪽을 살짝 누르고 살짝 비틀 듯 하면은 락이 풀리면서 금방 뽑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깨 프레임이 노출이 됐고요. 이제 팔도 교체해야죠. 왼쪽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여기를 힘줘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상박 외장도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면 되거든요. 팔의 뒤에서 외장 사이에다가 손톱을 살짝 걸면은 뽑힙니다. 쉽게 빠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건담 프레임 노출 완벽. 이게 앞에는 나사가 보이고요. 건담 프레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디테일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팔 상박 외장 먼저 교체를 해주고요. 팔의 하박도 가지고 와서 교체 장착. 그리고 손도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줍니다. 손목 관절은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건담 발바토스 1형태 완성! 1형태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왼팔이죠. 왼팔의 건틀렛과 두툼한 팔꿈치, 그리고 노출된 어깨 프레임.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어깨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합금을 쓰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탈착 때문이라도 좀 신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팔 하박 통째로 교체하는 건 좀 의외기는 했어요. 뭐 하기는 이 파츠들을 일일이 그 HG라든가 다른 것들처럼 외장만 교체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 팔꿈치에도 합금을 쓰는구나. 팔꿈치 안쪽에 프레임을 합금을 쓰네요. 지금 보니까 의외네. 여기 때문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1형태 포즈함 이거 아닌가 해서 바로 해봤습니다. 시작이죠. 애니메이션의 스타트. 이렇게 무릎 꿇고 있던 발바토스를 비추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1화가 시작이 되는데 1화 마지막에 그 메이스를 휘두르던 모습 그게 참 강렬했어요. 4형태에서 했던 포즈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1화 마지막에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그냥 메이스 그냥 휘두르던 그 포즈. 진짜 이때는 이 애니메이션을 가실 거야! 이러면서 아마 비우주색이 역사상 최고의 애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화 마지막까지는 했었더라는 게 이제 좀 유머 포인트긴 한데 아무튼 간에 포즈 멋있네요. 그리고 완전한 2형태가 되기 전에 1형태에서 왼쪽 어깨에만 그레이즈의 어깨 외장을 사용할 때가 있었죠. 장착을 해보죠. 외장 안쪽에 보면은 돌기가 2개씩 양옆으로 있거든요. 여길 맞춰서 동일하게 아까 4형태 어깨처럼 동일하게 장착을 해줍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자,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 어깨에만 장비했다고 해도 꽤나 멋들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레이즈의 X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상체를 딱 줌 당겼을 때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역시 바르바토스는 좀 뭐랄까 정확히는 이 철혈 시리즈의 건담들은 좀 투박한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 형태 완성했습니다. 이제 색깔 바꾼 그레이즈 어깨를 양쪽 다 장비한 그런 모습이었죠. 이때는 이제 활강포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활강포 들고 한번 멋들어지게 포즈 취해봤습니다. 약간 전시할 때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근데 활강포 박력이 좋긴 하네요. 볼륨감이 이제 메탈로보톤에선 꽤나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되게 박력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3형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슈발베 그레이즈의 와이어 클로를 노획해서 사용을 하죠. 이때부터는 건틀렛은 쓰지 않습니다. 건틀렛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외장도 바꿔줄 거예요. 이대로 외장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바꿔준 팔꿈치 외장 아래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와이어 클로 장착. 건담 발바토스 3형태. 이때부터는 이제 테이와즈가 본격적으로 작중에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샤쿠리랑 이렇게 대결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엔 와이어 클로 사용 액션 사출 딴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샤쿠리를 쫓는 와이어 클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의 메탈 로보톤 건담 발바토스 1형태에서 4형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각종 파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1부터 4형태까지 전부 다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게 매력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게 앞서 발매한 루푸스 아니면 루푸스 렉스랑 비교해서 솔직히 얼굴이 조금 너무 널대대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긴 하는데 포즈 잡다 보면 그 생각 싹 사라집니다. 역시 메탈로보토는 액션 포즈 잡으세요! 하고서 나오는 그런 라인업이 맞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포즈 잡으면은 진짜 이 가만히 서 있을 때 프로포션들이 뭔가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참 묘한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예. 단지 아무래도 이제 전신 무광 마감을 하고 있고 스크래치가 날 만한 그런 간섭받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어깨 외장과 백팩 그리고 스커트랑 허벅지 같은 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복부랑 이런 골반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조심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핸들링 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포즈 잡을 때도 이게 스크래치 나지 않게 막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조작하다 보면은 포즈 하나 잡고 나면 시간이 훌쩍 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포즈 취했을 때 만족감은 높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